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짠 음식도 아니고 술도 아니며 고기도 아니라는 사실을 들으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평생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과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겁주기 위해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가장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거의 항상 같은 후회가 따라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만성신장 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콩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콩팥이 아파도 쉽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열도 나지 않고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얼굴이 조금 붓는 느낌, 전보다 더 피곤한 하루의 시작, 소변에 생기는 장어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의 끝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경우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생활 습관은 콩팥에 불리한 조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짠 음식 문화, 늦은 저녁 식사, 저녁 TV 시청과 함께하는 간식, 그리고 그 간식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가볍고 소화도 잘 되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콩팥은 밤에 쉬어야 낮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밤에 당분과 칼륨이 들어오면 콩팥은 야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60세 이후에 콩팥은 젊을 때처럼 회복력이 좋지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는 40세 이후 신장 기능이 매년 약 1%씩 감소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60대에는 이미 20% 이상 여유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건강한 과일, 이 밤마다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팥은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몸속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부종, 피로, 혈압 변동입니다. 저는 이 지점을 생활 습관의 경고등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도 경고등이 켜졌을 때 바로 조치하면 큰 고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과일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다시 선택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 6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4가지 과일, 둘째 같은 과일이라도 콩팥에 덜 부담을 주는 5가지 선택,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인가요? 댓글에 지역과 시간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하루 리듬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냉장고 속 과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 문제라기보다 지금의 몸 상태와 맞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분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과일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한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하나 배고플 때 하나 저녁에 소화에 좋다며 하나. 손에 잡히기 쉽고 쉽지 않아도 부드럽게 넘어가니 부담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바나나는 괜찮지 않나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은 과일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문제는 배출입니다. 칼륨은 대부분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안에 쌓이기 쉬워집니다. 대한신장학회와 국내 임상연구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3기 이상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뚜렷하게 증가합니다. 특히 혈압약 중 AC 역제제나 ARB 계열, 그리고 이뇨제를 함께 복용하는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수치는 논문에서 단순한 숫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진료실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거주하던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분은 한국계 교포였고 평소 식단을 매우 건강하게 관리한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항상 바나나 한두 개를 드셨습니다. 속도 편하고 과일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약물 조정과 함께 식습관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나나를 매일 저녁 먹는 습관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말은 제가 수없이 들어온 말이기도 합니다. 바나나 자체가 독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에게는 처리하기 벅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먹는 바나나는 콩팥에게 휴식 시간을 빼앗습니다. 밤새 칼륨과 당분을 조절하느라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굴 붓기, 손발 저림,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식습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바나나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은 단순합니다. 50세 이후라면 하루 반 개에서 작은 것 1개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십시오. 저녁 바나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더 놀라게 하는 과일입니다.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슈퍼푸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텔레비전, 유튜브, 건강 프로그램 어디서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점에서 항상 속도를 늦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보카도는 영양이 풍부한 만큼 칼륨 함량도 매우 높습니다. 바나나보다 2배 이상 많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젊고 콩팥이 튼튼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특히 콩팥 역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탈리아 로마의 63세 여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체중 관리와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저녁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기름도 올리브 오일, 소금도 거의 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은 이전보다 떨어져 있었고 칼륨 수치는 정상 상한선을 넘었습니다. 그분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원인이 건강식 샐러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보카도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양과 시간을 조절하자 몸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짐이 됩니다. 이 말은 콩팥 건강에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보카도를 드시고 싶다면 한 번에 4분의 1에서 많아도 반 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녁보다는 낮 시간대가 낫습니다. 특히 아보카도를 우유와 함께 갈아 스무디로 마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분과 지방이 동시에 빠르게 흡수되면 콩팥과 심장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의 문제는 과일의 정체가 아니라 타이밍과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금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그 조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대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달콤하고 수분 많은 과일들이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과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앞에서 바나나와 아보카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지 않은 과일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수분이 많고 달콤한 과일은 가볍다는 착각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멜론, 참외, 수박처럼 수분이 많고 단 과일들입니다.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먹는 순간 부담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달고 몇 조각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식사 후 디저트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수분이 아니라 당분의 흡수 속도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섬유질에 비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이 짧은 시간 안에 혈액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과 호르몬을 동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과 콩팥은 동시에 부담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에는 이 부담이 더 커집니다. 밤에는 신체 전반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내분비학회와 국내노인대상연구에서도 야간 고혈당 변동이 신장 미세혈관 손상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70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여름만 되면 저녁마다 멜론이나 수박을 드셨습니다. 물이 많아서 콩팥에 좋을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다리가 무겁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에는 이전보다 거품이 많아졌습니다. 혈압도 아침마다 불안정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여과율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하나씩 살펴보니 문제는 밤마다 반복되는 달콤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 많은 과일이 콩팥을 쉬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멜론이나 참외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침이나 점심에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콩팥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춘의 상징처럼 여기는 과일입니다. 바로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이미지가 강하고 혈액에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이 즐겨 찾습니다. 문제는 석류 그 자체보다 섭취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석류 주스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거의 사라지고 당분은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게다가 석류는 칼륨 함량도 적지 않은 과일입니다. 건강한 콩팥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에는 이 조합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만났던 이탈리아 피렌체의 72세 여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어지고 싶다는 마음으로 매일 밤 석류 주스를 한 잔씩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부터 허리 아래쪽이 묵직하고 잠이 깊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소변에 거품이 늘고 얼굴이 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급성 질환은 없었지만 신장은 밤마다 과도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석류 주스를 중단하고 섭취 시간을 바꾸자 증상은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밤에 석류 주스를 마시는 건 콩팥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석류를 드시고 싶다면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몇 알만 드십시오. 주스로 짜 마시는 습관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과일들은 대부분 밤에 부담 없이 자주 먹어진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이런 반복에 매우 약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이렇게 민감해지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과일을 많이 먹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답은 하나입니다. 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콩팥은 나이에 따라 조용히 변합니다. 눈에 띄는 통증 없이 큰 신호 없이 말입니다. 대한신장학회와 국내 노인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평균 1% 정도 감소합니다. 숫자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0세가 되면 콩팥은 이미 젊을 때보다 최소 20% 이상 여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저는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전에는 4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3명이 하는 셈입니다. 평소에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몰리는 순간 바로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일이 바로 밤, 시간의 과일 섭취일 수 있습니다. 콩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륨은 매우 민감한 요소입니다. 칼륨 수치가 조금만 높아져도 심장은 바로 반응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이 칼륨을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속도가 느려집니다. 문제는 과일이 칼륨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과일 속 칼륨은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부담이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당분입니다. 과일의 당분은 자연당이라서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설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주스나 잘 익은 과일처럼 흡수가 빠른 형태는 더 그렇습니다. 당분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몸은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의 미세혈관에도 압력이 가해집니다. 국내 노인 대상 연구에서는 혈당 변동폭이 클수록 신장 미세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 이틀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서서히 쌓입니다. 여기에 시간이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저장과 회복 모드로 바뀝니다. 심박수도 느려지고 대사 속도도 떨어집니다. 이 시간에 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쉬고 싶은데 콩팥은 다시 일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다음날 아침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 부종, 손발 저림, 아침 혈압 상승.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콩팥의 구조적인 신호로 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생활 습관입니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염분 섭취가 많았습니다. 국물 음식, 김치 장류 문화 때문입니다. 염분은 이미 콩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의 칼륨과 당분이 더해지면 콩팥은 2중, 3중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장기 복용합니다. 이 약물들은 콩팥과 전해질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약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는 음식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많이 마시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작정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콩팥은 양이 아니라 조절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고기 안 먹고 과일만 먹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일은 때로는 고기보다 더 빠르게 당과 전해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정리하고 싶습니다. 콩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생활 습관의 작은 부담이 오랫동안 쌓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 말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은 이해받으면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이런 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일들, 그리고 실제로 콩팥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례들을 차분하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콩팥이 왜 과일에 민감해지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은 매우 정상적이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과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콩팥이 편안해할 선택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들은 완벽한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현재의 몸 상태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배입니다. 한국에서 배는 오래전부터 소화에 좋고 수분이 많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중요한 점은 배가 바나나나 아보카도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은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팥의 배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탈리아 볼로냐의 71세 남성 환자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밤마다 과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과일을 끊고 아침에 배 반 개를 천천히 씹어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훨씬 가볍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작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달콤하지만 섬유질이 비교적 풍부해 당분 흡수가 급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사과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 노인 영양 연구에서도 사과 섭취가 식후 혈당 안정과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로마의 65세 여성 환자는 포도 대신 작은 사과로 간식을 바꾼 뒤 식후 두근거림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단맛이 있지만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 점은 딸기가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저는 딸기를 조심해서 즐기기 좋은 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몇 개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신장 미세혈관과 관련된 연구에서 항산화 효과가 자주 언급되는 과일입니다. 특히 고혈압을 가진 노인에게 혈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 사는 73세 할머니 환자는 아침마다 블루베리를 소량 드신 뒤 아침 피로와 머리 무거움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과일은 오렌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렌지를 칼륨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같은 양 기준으로 보면 바나나나 아보카도보다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통째로 드셔야 합니다. 주스로 마시면 당분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집니다. 이 5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도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과일은 종류보다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일은 적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문제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콩팥은 특히 조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일도 종류와 시간량이 중요해집니다. 밤에 먹는 달고 부담 큰 과일은 콩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맞는 과일을 낮에 소량으로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치료가 아니라 생활 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의료 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과일을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몸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충분히 가볍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